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말입니다. 이 공매도 전면 금지, 공매도 전면 재개가 아니라 공매도 전면 금지. 자, 이 건과 관련한 기사가 여러분 떴어요. 자, 공매도 전면 재개. 네, 이것은 말도 안 된다, 어렵다. 네, 이렇게 제가 미리 예고를 했었죠. 네, 요거는 과거 금감원장의 발언, 네, 이걸 가지고 제가 유추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요. 당연히 이제 공매도는 전면 재개가 지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보다 한층 더 나아가서 공매도 전면 금지. 네, 이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모든 종목에 대해서 금지한다는 얘기죠. 자, 이 건과 관련된 기사가 뜬 게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건이고 뭐 이런 조치가 안 나온다고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지 네, 이런 부분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초까지 여러 가지 건을 취합한다고 했으니까 11월 초나 그 이후에 바로 그 대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오늘은 그 상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4월달 이제 총선이에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자, 이 부분과 연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HLB가 그만큼 공매도에 의해서 짓눌린 코스닥 제1위의 종목입니다.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거래소로 가게 되면 결국 이제 공매 타점은 제1의 그 코스닥 시총 바이오 1위 종목인 HLB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약 승인도 승인이지만 이 공매권은 대단히 HLB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역으로 이제 이번에 이런 조치가 제대로 나오게 되면 공매도가 그래서 죽으면 HLB 주가는 엄청나겠죠. 뭐 초대형 호재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제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중 매집주 한 종목은 영상 후반에 제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1단계적으로 HLB가 제가 볼 때는요, 말씀을 이제부터 드리는데 HLB가 제일 시급한 것은 물론 신약 승인이에요. 근데 이 신약 승인은 나중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공매 박멸입니다. 그죠? 공매 박멸이에요. 신약 승인 이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공매 박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 말씀을 좀 드리기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공매 박멸이라고 좀 응원 문자를 많이 넣어주세요. 네, 그래서 자, 우리가 원팀이다, 한 팀이다. 네, 이걸 여러분들이 좀 보여주셔야 됩니다. 네, 상단 전화번호로 응원 문구 많이 보내주세요. 뭐라고요? 네, 공매 박멸. 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일 국감에서도 제가 국감의 정무위에서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 나왔을 때 이때 얘네들이 얘기한 발언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건 이제 정돈된 발언, 정돈된 금융위나 금감원장의 정돈된 발언은 아니고요. 앞으로 어떤 방향성 정도를 그냥 스킵 정도 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게 끝나고 이제 그 언론 사이트들을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자, 이게 떴습니다. 연합뉴스발로 뜬 기사입니다. 우리가 되게 연합뉴스라면은 신뢰도가 있는 언론 사이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역사상 4번, 네 번째 공매도 전면 금지 나오나 이런 타이틀 하에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공매도 전면 재개가 아니라 일단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 뭐 잘 아시지만은 최근에 공매도 건과 관련한 사건이 얼마나 많이 발생했어요. 그죠? 근데 제도적인 허점도 있고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금융위원장이나 금감원장이 이번에 국감을 통해서 뭐 예를 들면 이화그룹 소액주주연대를 통한 뭐 그때 당시에 한번 국감이 있었고 지난 금요일에 이제 정무위 국감이 있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장급인 이 두 분도 그런 면을 느꼈다. 네, 이겁니다. 그죠? 기울어진 농장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어요. 그죠? 물론 금융위원장이 좀 별로 좋지 않은 발언 한 거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당에서
이쪽으로 금융 쪽에 당정해서 금융 그 수장들한테 압박을 가하면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공매도 전면 금지와 같은 조치도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더더욱 이제 내년 4월에 총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국회의원 뭐 이영호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나와서 뭐 공매도건이라든가 또는 이화그룹 비리라든가 뭐 여러 가지 건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신 거 잘 아시죠? 결국 이제는 정치권이 움직이고 있어. 정치권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결국 정치권에서 금융 실무자들한테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과거보다 더 정치권에서 금융 쪽에 압박을 가하는 강도를 높일 수 있는 거는 내년 4월에 총선권도 맞물려 있다 이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공매도 전면 금지는 이거는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은 여러분들 그 정치인들은 아무래도 이 공매도건과 같은 부분에 피해를 입은 주주들이 많다는 것을 인정을 해서 일단 어떤 식으로 이걸 이용을 하냐면 먼저 이제 슬쩍 이제 안 좋은 건의 재료를 많이 냅니다. 뭐 예를 들면 공매도 전면 해제 뭐 그러면서 상당히 압박감을 일부러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네들이 이걸 해결하는 것처럼 또 이런 식으로 이제 공매도 전면 금지라든가 이런 건의 조치를 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가장 나쁜 재료를 먼저 선빵 때려놓고 그리고 이거를 정치권에서 해결하는 것처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제 생각이지만 이제 표를 얻고자 하는 그런 어떤 전략을 이런 식으로 수순을 짤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공매도 전면 해제 뭐 이런 건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가 공매도 전면 금지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 극적인 효과를 노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정치권에서 결국 이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그 표로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전개시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저는 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 이게 물론 이 공매도 전면 금지라는 건의 이 타이틀 기사는 일개 신문의 기자 입장에서 글을 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진짜 금지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공매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좀 더 또 홍보가 됐다는 건이죠. 그렇게 된다면 결국 이제 공매도건과 같은 적절한 대책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간에서 이제 말미에 보시면 기사 글 중에 하나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기한이 나오는 부분에 글이 있어요. 기한이 나오는 부분에 글이 있습니다. 이 중간에 보시면 11월 초까지 보고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금융위의 공매도 전면 금지를 포함한 여러 제도 개선 방향을 11월 초까지 보고받는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결국 11월까지 보고받아서 11월 뭐 중순이나 뭐 이런 때 대책을 발표할 수 있다. 이 부분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HLB와 연관져서 생각을 한다면 HLB는 물론 이제 내년 한 4월, 5월에 신약 승인권의 강력한 호재는 이때 즈음에는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그 이전이 문제인데 이 공매도건에 대한 대책이 11월 달에 나오면서 자, 이 건이 HLB의 공매도 세력을 누를 수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4, 5월 달에 공백 기간 동안에 HLB의 주가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신약 승인권이라는 것은 좋은데 그 이전에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 공매도 대책으로 HLB의 주가를 먼저 일단 죽이지 않고 살릴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호재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공매도 전면 재개 뭐 이런 부분들도 초반에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죠? 뭐 공매도 전면 금지권에 대한 재료가 나오는데 이 건 뭐 이루어질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금리가 인하되려면 한참 멀었다는 겁니다. 금리 인하가 될 시점이 멀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공매도를 전면 재개한다고 한다면
주가, 전체적인 주가는 엄청 내림세로 이끌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되기 전까지는 섣불리 공매도 전면 재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거로 제가 일전에 금년도 3월경인가요? 4월경이죠. 이복현 금감원장의 발언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분명히 이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준금리 인하 전에는 주식시장에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는 공매도 전면 재개는 검토조차 없다. 이런 발언을 했던 이복현 원장의 발언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매도 전면 재개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공매도 전면 금지입니다. 그죠? 전 종목에 걸친 공매도 전면 금지예요. 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보면서 공매도 피해를 제일 많이 받고 있는 지금 HLB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긍정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공매도 잔고가 HLB가 2,665억 원이었어요. 얼마 전에. 이거보다 좀 더 올랐겠죠. 그 주식 수로 따지면 932만 주. 그러니까 HLB의 최대 주주만큼 지금 현재 늘어난 이런 공매도 말도 안 되는 잔고입니다. 이게 개선이 돼야죠. 그죠? 신약 승인도 승인이지만 이게 개선이 돼야 HLB는 살아나는 겁니다. 빨리 살아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공매 세력을 박멸시키는 거예요. 제가 누차 강조를 드렸죠. 그래서 공매 박멸이라고 상단 전화번호로 응원 문구 좀 많이 보내주세요. 그래야 저도 힘나고 HLB 주가도 올라가고 여러분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공매 박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주가가 내릴 때 자꾸 생각 안 하면은 주눅 들어서 이제 물량을 자꾸 뺏기게 되죠.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고 소통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는 건 소통이에요. 그래서 무료 카톡방에 입장을 하게 해드리고 실시간 정보나 매매 사인을 즉시 문자로 드려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움을 받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견뎌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혼자서 견디긴 힘들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종목명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요 두 가지 사항을 지속해서 업데이트해서 보내드리고 소통할 거예요. HLB라고 상단의 전화번호로 많이 보내주세요. 뭐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HLB라고 많이 보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응원 문자도 많이 보내주세요. 뭐라고요? 공매 박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찍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HLB 주가가 올라가는데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매집주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매집주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대박 내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달에 매집을 할 수 있는 종목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매집주는요, 이미 급등한 종목을 매집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밑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 이런 종목을 매집을 해야, 그래야 크게 수익 나고 안전하게 수익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매집을 할 만한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지금 시장을 고려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시장을 고려해서 여기에 딱 맞을 종목을 매집을 해야지 맞지도 않은 종목을 매집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이 종목은요, 시총이 그렇게 큰 종목이 아니에요. 시총이 너무 크면 가볍진 않죠.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선택한 종목은 시총이 1,000억에서 3,000억 정도 사이의 종목이라는 걸 먼저 말씀 좀 드리고요. 가격도 너무 고가권이어가지고는 좀 안 될 것이고, 그리고 너무 잡주성이고 저가주, 이런 쪽들은 부실주 위험이 있죠. 상패될 위험도 있고, 그런 종목은 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이제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의 가격의 종목을 선택을 했고요. 목표는 더블 정도, 더블 정도를 목표로 일단 잡아봤어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더 크게 시세도 낼 수 있는 거죠. 시장이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종목이 제가 지금 현재 크게 주목하고 있는 이슈의 주변주가 아니라 총대장주입니다. 우리는 어떤 종목들 할 때요, 어떤 종목 매수를 할 때
주변주나 부대장주 이런 거 사서는 안 되고요. 총대장주를 항상 잡아야 돼요. 네, 총대장주를 선택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뭐 단기적으로나마 지금 현재는 3고 시대가 지금 현재 주식시장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즉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3고 시대의 대안으로 우리가 선택할 만한 그런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총대장주를 선택을 해봤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현재 그냥 지나쳐 버리려 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지만 한국과 미국은 11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요. 11월 달에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돼 있어요. 네. 자, 제가 잠깐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 어떤 자료냐면은 이 자료 한번 보세요. 네, 이게 이제 KB 쪽에서 나왔던 증권사 보고서입니다만은 자, 10월 금통위 의사록과 물가를 볼 때 확대가 될 11월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폭 정도를 일단 지금 현재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이 정도를 이제 가늠하고 있는 정도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11월에 대한민국의 금리 인상은 불보듯 이제 뻔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착안해서 종목을 좀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시다시피 금리 인상을 하는데 폭과 관련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11월 달에는 반드시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죠.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꼭 해볼 필요가 있다. 네,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KF증권이죠. 네, KF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 10월 한국 금통위에서 뭐라 얘기를 했냐면 11월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건의 재료가 나왔던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10월 달에는 급건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종목을 선택하고 이슈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뭐 잘 아시다시피 11월 달에 그리고 미국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할 개연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좌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제 기사를 하나 좀 보여드리면은요, 이 고금리 장기화 조짐에 고민 깊어진 개미들 뭐 이런 기사가 지난 10월 1일에도 좀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문제는 이제 금리가 인하되는 것이 바로 인하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고금리 기조가 계속해서 지속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 한국이 금리 인상을 11월 달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금리 역전이 15개월째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사상 최장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결국 11월 달은 금리 인상이 결국 확실하게 될 가능성이 많겠다. 이런 기사도 나온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시대로 단기적으로는 접어들었습니다. 이게 계속될 건 아니고 단기적으로 어떤 그 기조가 이어질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합한 섹터와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제가 선택을 해본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네이버 같은 데 가셔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뭐 세 가지만 보세요. 뭐 이를테면 달러 가격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상당히 높죠. 달러 가격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 환율,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환율에서 어려울 수밖에 없고 원화 가치 하락, 고환율이라고 그러죠. 원달러 환율이 이제 높아지는 거니까 이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네. 그리고 또 있죠, 여러분. 네. 자, 미국 국채금리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최근에 올라와 있어요. 3개월 내에 최고치입니다. 그죠? 네, 1년으로 보더라도 최고치예요, 지금. 4.61까지 지금 현재 상승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는 전부 이제 11월 달에 금리 인상을 염두에 두고 채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네, 그리고 아까도 달러 보면서 우리가 환율을 좀 봤지만 현재 보시다시피 이제 우리 대한민국 환율도 3개월 내 최고치입니다. 3개월 내 최고치라는 거 1350원대라는 거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1년을 통틀어 보더라도 지금 이제 9개월 만에 최고치 그 가격선에 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유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현재 유가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높은 수준으로 이런 것들도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WTI 유가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3개월 내 최고치예요. 그리고 1년으로 봐도
거의 최고치 근처에 지금 현재 육박해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시대에서 시세를 제대로 낼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우리가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고, 이 측면에서 이 건과 관련한 총 대장주를 제가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근데 이 종목이 실적도 뭐 나쁜 게 아니고요. 예년 정도 수준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조정장의 아주 최적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의 주봉과 월봉을 한번 지금 살펴볼까요? 제가 잠깐 이제 보여드리면, 자, 주봉과 월봉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이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움직이면 2021년도에 더블 시세 냈죠. 그리고 2022년도에도 더블 시세를 냈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면은 뭐 10% 20% 움직이는 게 아니라 더블 정도를 내는 끼가 많은 아주 가벼운 종목이라는 거죠. 아까 시총이 1000억에서 3000억 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월봉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은, 자, 지금 뭐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몇 개월 쉬다가 이제 막 먼저 쭉 튀어 올라가서 급등을 하면 그거 우리가 매집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 막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채비를 차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가 매집을 할 수 있는 지금 타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꼭 이번에 좀 비중을 확 실어서 잡아야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종목을 좀 잡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매집 이렇게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매집이라고 문자를 상단의 전화번호로 주시면 제가 막바로 그 종목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보내드리고만 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매도를 할 시점까지, 그리고 이제 매수를 하더라도 뭐 한 3번 정도 나눠서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타임을 말씀을 좀 드릴 것이고, 매도를 하는 타임까지도 끝까지 제가 케어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볼 거니까요. 여러분들 꼭 이 종목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문자 주세요. 뭐라고 말씀 주시면 되냐면 그냥 뭐 간단해요. 매집 이렇게 문자를 간단하게 주시면 됩니다. 어디로요? 상단의 전화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매수 시점부터 매도 시점까지 끝까지 케어해서 최선을 다해서 더블 정도, 최소한 더블 정도 시세 이상을 내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대박 드세요. 대박 드세요. 매집주 잡아서 대박 드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